오늘 본 모든 것은 아카이브에도 기록될 거야. 힛! 너구나.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내가? 내가 뭘 했는데? 그래, 난 열차의 경호원이니 본능에 충실할 뿐이야. 난 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은하열차 탑승에 관한 내 생각을 말하는 거라면 괜한 생각이야. 내 입장은 간단해. 아무 상관없지. 내 생각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원하는 선택을 하길 바래. 열차 탑승이 여행 혹은 모험과 완전히 같은 건 아니야. 은하 열차는 개척을 상징해. 알겠어? 개척은 보통 미지를 뜻하지. 그건 미지의 위험이 될 수도 미지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어. 내 생각에 미지는 기지보다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아. 미지는 제어할 수 있거나 변할 수 있는 걸 뜻하기도 하거든. 그래, 그럼 됐네. 이봐! 이미 다 들었어. 우리랑 같이 열차에 탄다며? 맞지? 말이라고 해? 우리 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았는데. 게다가 같은 또래잖아. 이 두 개만 봐도 충분하다고. 근데 뭐 다른 고민이 있어?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갑자기 이렇게 감성적이라고? 보관 캐빈에 있을 땐 기절하는 걸 보고 허약한 놈이구나, 잘 돌봐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방망이를 줍더니 갑자기 팔팔해져서 깜짝 놀랐다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덩치 큰 녀석을 웰트 아저씨의 블랙홀로 무찌르고 날 구해줬지. 아주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네. 여기에서 헤어지려는 건 아니지? 그 질문은 나도 궁금해. 내가 깨어났을 땐 이미 열차였거든. 우주에서 표류하고 있었는데 열차가 날 구해줬어. 신기하지?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 나도 정말 놀랐다니까. 근데 열차를 따라다니다 보면 이상한 일을 참 많이 겪어. 사막에 있는 상어라는 동물을 잡는다거나, 중력장을 바로잡아 위아래가 뒤집힌 성루를 되돌려 놓는다거나, 길가에서 자는 술록을 피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방현석에 머리를 맞을 뻔한다던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천만했어. 모두가 함께여서 뭐든 별 문제는 안 됐지만 말이야. 당연히 타야지. 왜 안 타려는 건데? 지금은 우리 4명과 폼폼뿐이야. 열차 한 칸에 한 명씩 자도 충분한데 열차가 텅텅 비어있는 걸 보고만 있을 셈이야?
같이 가자. 그러면 그 문제도 바로 해결이라고. 기다리고 있을게. 이 정도면 완벽해. 어때? 생각은 해봤어? 좋아. 뭐든 얘기해봐. 그렇게 예의 차릴 것 없어. 너도 우리를 도와 그 덩치 큰 녀석을 무찔렀잖아? 그런 인사치레라면 하루가 금방 저물걸? 우주 정거장이 반물질 군단의 악랄한 술수에 당할 뻔했는데 네 도움이 정말 컸어. 헤르타 씨가 빚졌다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내 부탁을 거절하진 않을 거야. 우주 정거장에 있는 기물 하나 달라고 해도 문제 없을걸? 열차에 타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어때? 커피 한 잔 타줄게. 나만의 비법으로 말이야. 끝난 지가 언젠데. 이곳엔 여러 번 와봤다고. 나한텐 그냥 평범한 여정일 뿐이야. 하지만 이제 모든 게 평범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 기존의 항로를 다시 간다고 해도 새로운 수확이 있거든. 이게 바로 개척의 의미가 아닐까? 여느 때처럼 아키비리의 행적을 따라가야지. 우린 여러 세계에 정차했었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나아갈 거야. 은하계에는 무수한 정거장이 기다리고 있거든. 별의 바다는 나만의 꿈이 아니라 열차의 염원이기도 해. 난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고 싶고 열차는 과거의 항로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어. 그건 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야. 몸속에 스텔라론이 있는 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 모두 네가 특별하고 네 몸속에 스텔라론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하지만 네가 이 점을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건 그 이야기를 내가 했든 헤르타 씨가 했든 얼마나 믿음직하든 간에 완전히 달라. 많은 경험을 한 후에 스텔라론 때문에 무엇을 얻었는지 또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네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거야. 스텔라론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알아야만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쥘 수 있지. 스텔라론은 너에게 있어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지만 네 몸속에 있다는 건 불변의 진리지. 이것만 기억하면 더 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 어때? 생각은 해봤어? 날 따라와. The way to celebrate. I'll be waiting 어서 타. till we make it. Oh, 이봐, we will 이봐 너 말이야. come with me, take the journey. 어리바리해 보이네. 맞아, 너 말이야 너. 자세한 상황은 히메코에게 들었어. 잘 들어 신입.
난 중요한 건 딱 한 번만 말해주거든. 요즘 넌 특별해라고 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 하지만 여긴 은하열차야. 열차의 승객들은 다들 말할 수 없는 비밀 한두 개쯤 숨기고 있지. 열차 탑승을 선택한 이상 넌 열차의 룰에 따라야 해. 특별한 건 너뿐이 아니거든. 이 점 꼭 기억하도록. 난 이 열차의 차장 폼폼이야. 열차에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 Come with me, take the journey. I'll be waiting till we make it. 자네로군. 좀 어떤가? 그거 잘 됐군. 아주 특이한 재질 같아. 어쨌든 마치 세븐스를 구해줘서 고맙네. 별 생각 없이 선행을 베푸는 행위, 그게 바로 영웅의 자질이지. 하지만 스텔라론이 몸속에 있는 한 행동을 조심해야 할 걸세. 나와 히메코가 매번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무거운 대화는 여기까지 하자고. 우주정거장에서 변고가 많아 자네도 힘들었을 테니. 열차 워프까진 시간이 꽤 남았어. 편히 돌아보며 환경을 익히도록 하게. 어때? 네가 상상하던 은하열차와 뭐가 다르지? 마치 세븐스도 처음에 그렇게 말했어. 젊은 사람의 취향은 비슷한가 봐. 아참, 마치 세븐스와 다낭은 지금 자기 방에 있을 거야. 가서 만나봐. 젊은 사람끼리는 잘 통하잖아? 그건 젊잖아? 방도 개성 넘치지 않겠어? 가서 구경해보는 건 어때? 맞다. 폼폼이 저러는 건 신경 쓰지 마. 새로운 승객이 간만이라 너한테 관심이 아주 많거든. 내가 나서는 건 여기까지야. 궁금한 게 있으면 차장님한테 물어봐. 어이! 정말 나한테 물어볼 게 하나도 없어? 설마 내가 말이 많다고 생각해? 아니, 내 나이 때문에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야? 어? 걔 방은 알아서 뭐 하려고? 아! 히메코한테 들었어. 마치 세븐스를 구했다지? 용기가 대단해. 좀 무모하긴 해도 개척자다운 모습이야. 마치 세븐스의 방은 뒤쪽 칸에 있어. 다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방에 자주 없을 뿐이지. 다낭의 방? 아, 자료실 말하는 거구나. 걔는 그냥 거기서 잘 안 나와. 나도 신경 쓰기 귀찮고. 마치 세븐스의 방은 자료실 옆이니까 가는 길에 구경해봐. 이런 물건도 알아? 히메코는 온갖 기괴한 잡동사니를 주워와 수리하는 걸 좋아해. 저건 아마 손을 좀 본 걸 거야. 워프를 하려면 아직 준비가 필요해.
나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혼자 좀 둘러봐. 안심해. 이 열차에서 너의 행동 하나하나는 폼폼이 모두 지켜보고 있으니까. 히메코는 추궁기 듣는 걸 좋아해. 과거의 선율을 들을 수 있다나? 웰트는 이런 거무칙칙한 원반을 수집하는 걸 좋아하나 봐. 골동품 같은데 이런 걸 몇 장 가져오면 웰트가 좋아할 거야. The way 이렇게 빨리 오다니. 난 그냥 예의상 한 말인데 무슨 일 있어? 워프를 하려면 아직 준비가 필요해. 나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혼자 좀 둘러봐. 안심해. 이 열차에서 너의 행동 하나하나. 전자기기 소리가 들린 것 같아. 누구야? 너구나. 안 잠겼으니까 들어와. 무슨 일이야? 편하게 봐. 여긴 열차 사람들에게 개방된 곳이니까. 비록 아킬비리의 여정은 대부분 연구할 수 없지만 열차의 현재 승객으로서 우리의 견문을 기록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지. 그래서 난 수집한 자료를 자료실의 아카이브에 입력하고 열차가 지나온 곳의 문화와 생태계, 지질의 특징 등을 일일이 기록해 과거의 데이터와 대조하고 검증하고 있어. 저기 단말장치 보여? 저걸로 아카이브를 열람하면 정보를 볼 수 있어. 한번 해볼래? 넌 아웃이야.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아직 멀었어. 앞으로의 여정에서 겪는 일들도 기록해서 추가할 거야. 자주 보러 와. 단말장치로도 확인할 수 있어. 날 완전 오해하고 있네. 됐어. 누구 때문인지 알겠군. 난 일이 있으니 편하게 봐. 문이 잠겨 있지 않아. 들어가 볼까? 살짝 보는 건 문제 없겠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미래에 다다른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승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차가 곧 워프할 예정입니다. 좋게 열차 로비로 집합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차가 곧 워프할 예정이니 좋게 열차 로비로 집합해주세요. 왔구나. 곧 다음 정거장으로 출발할 거야. 어때? 설레지 않아? 그러고 보니 이번이 네 첫 여행이구나. 그럼 2배로 설레겠네. 좋아, 바로 그 자세야. 나도 처음 워프할 때 무척 흥분했었어.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걱정 마. 금방 익숙해져서 곧 우리처럼 성숙하고 믿음직스러운 승객이 될 거야. 응? 먼저 불안의 근원이 뭔지 파악해야 해. 조금 추상적이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그 다음에는 정신을 집중해서 모든 불안을 그 근원으로 모아. 오, 완전 타고난 것 같네. 이 경지까지 오르는 건 꽤 어려운데. 마지막으로 그 근원을 힘껏 끄집어내서 던져버려. 진짜로? 나도 지금까지 성공한 적 없는데. 이제 좀 어때? 편해진 것 같아? 워프는 처음이니 불안한 것도 당연하네. 너무 긴장된다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지. 열차팀 사람들? 좋아, 누가 궁금한가? 히메코는 이 열차의 주인이야. 폼폼을 차장님이라 부르긴 하지만 히메코야말로 은하 열차의 진짜 소유주란 걸 모두가 알고 있지. 모든 이야기는 그녀가 은하 열차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네. 그때부터 히메코와 열차는 대부분을 함께 해왔지. 그녀는 무척 열정적인 사람으로 그 열정은 타오르는 태양 같아. 늘 신비로운 모습이지만 가끔은 자신을 불태워 꿈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걸세. 그녀 같은 사람만이 은하 열차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히메코에겐 무척 중요한 꿈이 있을 거야. 그녀의 삶 전체를 이루고 있는 염원 말이네. 솔직히 폼폼이 언제 나타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 내가 열차에 타기 전인가? 아니지, 그 후인 것 같은데 이상하군.
폼폼은 은하열차의 작은 정령 같달까. 열차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바로 나타나. 하지만 그렇다고 폼폼을 만만하게 봐선 안 돼. 폼폼이 화내는 모습은 무시무시하거든. 맞아, 정말 무서워. 다낭은 외로운 젊은이일세.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마음은 아니지. 기나긴 도망자 신세로 그런 모습이 됐을지도 몰라. 다낭을 보면 내 젊었던 시절이 떠오르곤 하네. 우린 다낭이 뭘 피해 도망치는지 몰라. 한 번은 자신도 모른다고 하더군. 그저 무언가에게 쫓겨 어쩔 수 없이 도망치는 거라고. 다낭은 예전에 선주에서 지낸 적도 컴퍼니에서 일한 적도 있지. 하지만 빨리 떠나야 한다는 직감이 들어서 비애의 연극인의 배를 타고 컴퍼니를 도망쳐 우여곡절 끝에 열차로 오게 됐지. 여기가 다낭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일세. 다낭을 해치려는 사람이 누구든 우린 용납하지 않을 거야. 다낭은 열차팀의 일원이고 은하열차 사람을 건드린다면 나와 히메코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 거네. 히메코한테 마치 세븐스에 대한 일을 들었나. 우주 얼음에 봉인되어 있던 그 아이를 우리가 우연히 발견하고 구해냈지. 그건 육상빙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얼음으로 허수 법칙을 따르는 창조물이고 외부의 간섭으로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네. 그녀를 육상빙에 봉인한 사람이 누구든 마치 세븐스를 보호하거나 추방하기 위해서였겠지. 그 얼음은 우주에서 꽤 오래 표류했을 거야. 그 현상의 최초 탄생까지 거슬러 올라갈 순 없지만 인간에게 관측되거나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네. 잠잠한 해수면에 갑자기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것처럼 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순조로웠던 성간 여행은 위험천만해졌지. 이런 기형적인 침식 현상을 전파시키는 게 바로 스텔라론일세. 마치 암세포처럼 미친 듯이 확산하기 때문에 스타피스 컴퍼니에서도 만개의 암이라고 불러. 그들은 파멸의 에이언즈, 나누크가 이끄는 군단이야. 그들은 나누크의 신도로서 파멸의 뜻을 집행하고 생명과 문명의 반대편에 서서 혼란과 재난을 퍼뜨리지. 그들의 행동에 당위성 따윈 없어. 파멸의 신념을 집행하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동기니까. 열계는 일종의 침식 현상이야. 요새는 스텔라론으로 인해 열계가 생겼다는 관점이 대세지. 열계에 접촉한 사물과 시공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특수한 열계 조물이 되는 걸세. 그러나 너무 걱정은 마. 네 몸 안의 스텔라론은 안정적인 상태라 외부의 변이를 일으키지는 않을 테니. 워프는 처음이니 불안한 것도 당연하. 너무 긴장된다면 왜 그래?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 아, 뭘 물어보려는 건지 대충은 알아. 제대로 찾아왔어. 이 열차에 대해 알고 싶어? 기분 좋네. 열차는 우리의 소중한 동료거든. 은하열차는 개척의 아키비리가 만든 도구로 그와 무명객을 태우고 우주를 여행하는 데 쓰였어. 이런 게 한 대만 있는 건 아니라는데 열차에 별다른 기록은 없지. 내가 열차를 발견했을 땐 열차의 메모리가 손상돼서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어. 내가 아는 건 이 열차가 아키비리의 창조물이고 아키비리와 함께 여행했다는 것뿐이야. 열차의 제작 과정과 체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알 길이 없어. 열차는 개척의 과거 여행 노선을 따라 나아가고 있어. 일부 역의 명칭은 메모리의 손상으로 사라졌지만 출발역과 종착역의 명칭은 페가나, 아키비리의 고향이지.
우린 은하열차가 페가나에서 출발해 각 역에서 정차하고 마지막에 출발역으로 돌아가 다음 여정을 시작한다고 추측하고 있어. 하지만 스텔라론의 등장으로 각 역마다 연착이 일어나고 있지. 은하에는 이런 설이 있어. 열차의 코어는 에이언즈 아키비리의 심장이고 그 코어는 은하열차가 여러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열차에서 관련 증거는 못 찾았어. 게다가 개척이 죽기 전부터 열차는 존재했는데 심장이 2개는 아닐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열차는 개척, 운명의 길에서 힘을 운반할 수 있는 어떠한 메커니즘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커. 평범한 운명의 길 행자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없거든. 몰락한 에이언즈, 세상을 떠난 개척. 그의 죽음은 미스터리야. 하지만 알려진 모든 에이언즈들 중 아키비리는 인간에 가장 가깝지. 열차 아카이브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평범한 사람들과 걷고 모험하고 전투하며 함께 기뻐했다고 해. 원동력에 속박당한 신으로서 아키비리는 평범한 사람과 비슷한 자유를 갖고 있었지. 그는 특별했어. 죽음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지. 어떤 에이언즈가 그를 죽였다는 말도 있지만 난 믿지 않아. 은하는 무척 넓지.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나도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 많은 행성에 가봤지만 난 은하에 대해 아직도 잘 몰라. 은하는 정말 광활하잖아? 은하의 본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너에게 알려줄 만한 가설이 몇 개 있어. 추종자가 가장 많은 건 우주나무설이야. 이 가설을 제기한 사람은 지식의 사도, 지니어스 클럽의 첫 번째 회원인 잔다르지. 그는 은하가 거대한 허수나무고 가로막힌 은하계는 나뭇잎이라고 주장했어. 그로 인해 허수에서 직접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 에이언즈와 에이언즈의 축복을 받은 사도들만이 허수 에너지로 가득 찬 공역을 넘어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거래. 또 그래서 문명이 탄생한 행성들이 서로 그렇게 비슷한 거고. 하지만 이 가설에는 문제가 많아. 클럽 56번째 회원 엘리아 살라스는 초장거리 탐지 기능을 발명해 허수의 유일성이 거짓임을 증명했어. 이는 우주나무 가설의 기반을 단번에 흔들었지. 이 밖에도 많은 가설들이 제기됐어. 신축론, 횃불론, 평행형상론 등등. 리들러 파벌은 은하가 한낱 꿈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IX의 추종자들이 무척 좋아하는 가설이야. 에이언즈는 은하에서 가장 신비한 존재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곤 그들은 지혜로운 생물이 승격된 존재라는 것 뿐이지. 하지만 그 조건과 원리가 뭔지는 클럽의 지니어스들도 몰라. 한 생물이 에이언즈로 초월하면 운명의 길에 관할권을 얻게 돼. 그는 그 운명의 길의 허수 에너지를 마음껏 운반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원동력에 속박당할 수도 있지. 파멸의 에이언즈는 우주를 없앨 생각뿐이야. 지식의 에이언즈는 만물의 답을 추구하는 데 빠져있고 보존의 에이언즈는 끊임없이 벽을 구축하고 있어. 신비의 에이언즈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정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고, 에이언즈에겐 수수께끼가 너무나도 많아. 헤르타 씨가 회원 몇 명과 함께 그 미스터리를 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래. 에이언즈에 비하면 파벌은 이해하기 쉬운 편이지. 평범한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이는 것, 그리고 자신이 에이언즈와 운명의 길에 대해 이해한 바를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파벌이야. 에이언즈는 대부분 머나먼 존재지만 파벌은 우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아키비리가 은하를 개척한 후부터 사람들은 다양한 세계의 존재를 깨닫게 됐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에이언즈의 힘을 이용해 우주 여행을 시도했어. 예를 들면 스타피스 컴퍼니. 그들은 보존의 클리포트를 숭배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은하에서 가장 큰 경제 조직이 됐지.
지니어스 클럽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지식의 가호 아래 연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그 중엔 헤르타시처럼 괴짜도 꽤 있다니까? 이 파벌들은 우리와 같은 우주 워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은하에서 순조롭게 여행하려면 그들을 상대하는 건 피할 수 없지. 에이언즈의 탄생은 저마다의 운명의 길이 열리는 걸 의미해. 운명의 길의 본질은 아직도 미스터리야. 우린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추할 뿐이지.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말이야. 어떤 사람의 의지와 운명의 길이 중첩될 때 그가 운명의 길을 걷는다고 볼 수 있어. 그의 의지가 충분히 강하다면 운명의 길에서 약간의 힘을 흡수할 수 있지. 우린 이런 사람들을 운명의 길 행자라고 불러. 운명의 길 행자의 힘은 평범한 사람을 넘어서지만 여전히 약해. 운명의 길을 관할하는 에이언즈에 비하면 드넓은 바다에 물 한 방울 같아. 간혹 에이언즈는 운명의 길에 힘을 하사해 평범한 사람을 사도로 만들어. 참고로 운명의 길은 일단 열리면 다시 닫을 수 없어. 관할하는 에이언즈가 죽어도 운명의 길은 열려있지. 그래서 아키비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우주를 넘나들 수 있는 거고. 개척은 우리의 사명이자 열차가 은하 사이를 오가는 힘의 원천이기도 해.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사는 끊임없이 전방의 여정을 개척하는 거야. 현지의 문화와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 녹아드는 거야. 새로운 세계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고 그로 인해 울고 웃는 거지. 세계와 세계를 연결하고 영원히 끊이지 않는 길을 내딛는 거야. 왜 그래?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